하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음절 빈도를 조사한다면 가, 각, 간 등등에 대해서 음절 빈도를 조사하고 그러면 각 음절들을 상대적으로 출현 빈도, 출현 확률을 계산할 수 있었죠. 전체 11,172음절에 대해서 각 음절들이 출현할 확률을 토탈 1인 거고 각 음절들 출현 확률은 0에서 1 사이 값으로 계산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음절 출현 확률이 각각 계산되면 임의의 문장에 대해서 문장 생성 확률을 계산했었죠. 문장 생성 확률은 문장을 음절들의 집합이라고 가정하고 그래서 그러면 그 문장은 문장에서 발생한 음절들이 각각의 사건, 이벤트가 되는 거고요. 독립사건이 되는 거죠. 그러면 10음절로 이루어진 문장이었다면 10개 음절 각각의 출현 확률들의 곱으로 문장 생성 확률을 계산할 수 있었죠. 마찬가지로 그 음절을 어절로 확장한다면 그러면 이제 문장을 일단 각 어절들에 대한 출현 빈도를 조사하고 또 이제 전체 어절들에 대해서 각 어절들에 대한 출현 확률을 계산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문장 출현 확률을 문장을 어절들의 집합이라고 가정해서 어떤 문장이 15어절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15어절 각각에 대한 출현 확률들의 곱으로 이렇게 독립사건을 구하는 생성 확률로 구할 수가 있었죠.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일반화된 이론이 Ngram 랭귀지 모델이라고 해요. 언어 모델. 그래서 오늘은 그 언어 모델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먼저 언어 모델은 sequence of words. 지난 시간에 set of words 하고 sequence of words를 구분해서 얘기를 했었죠. set of words는 선후 관계를 무시한 거였고요. sequence of words는 선후 관계를 고려한 거였죠. 그러니까 A, B, C, D라고 이렇게 4개의 어절 또는 음절이 왔을 때 A, B, C, D의 순서를 무시할 거냐? A 뒤에 B, B 뒤에 C 또는 거꾸로 C 전에 B, B 전에 A 이 관계를 고려해서 뭔가를 할 것이냐의 차이점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Ngram 모델은 sequence of words에 대한 확률 분포에 관한 이론이에요. probability distribution. 요즘 이 분포가 매우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빅데이터라는 특성하고 요즘 딥러닝이 화두가 되면서 중요한 문제가 되면서 이 확률 분포 문제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우 많은 데이터들을 전반적으로 쭉 훑어보면 비슷비슷한 것들끼리 모여 있다는 거죠. 비슷비슷한 것들끼리. 그러면 이제 그 비슷비슷한 것들의 크기, 출현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 등이 매우 중요한. 그래서 이제 그게 중요한 이유는 그러면 이제 새로운 인풋이 들어왔을 때 이 인풋은 어떤 부류에 속하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문제가 요즘 딥러닝으로 푸는 그 문제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일단 학습 데이터들의 분포를 고려해서 뭔가 모델을 만들고 그리고 그 분포에 의한 모델, 즉 이 각 그룹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를 판단을 한 다음에 인풋이 들어오면 어떤 그룹에 속할 건지를 판정해주는 그 문제가 이제 딥러닝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Ngram 모델은 음성 인식이라든지 기계 번역, part of speech tagging은 품사 태깅, parsing, handwriting recognition, 필기체 인식, 정보 검색 등에서 주로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이 Ngram 모델
하고 함께 고려해야 될 문제가 스무딩 문제인데요. n그램 모델에서는 빈도 카운트를 하죠. 유니그램, 바이그램, 트라이그램, 4그램, 5그램, 6그램 또 할 수도 있어요. 빈도 카운트를 하고 그 빈도로부터 확률 계산을 하는데 데이터 스파스니스 문제가 발생을 하죠. 아무리 빅데이터라고 해도 5g, 6g으로 가면 데이터 스파스니스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출현 빈도가 0인 경우에는 확률 값이 0이 되니까 독립사건의 확률들 곱을 하게 되면 0을 곱하면 모두 다 0이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빈도가 0인 경우에도 확률 값을 0으로 줄 게 아니라 매우 낮은 값으로 주는 방법. 그게 이제 스무딩 기법이죠. 그래서 오늘은 n그램 모델과 스무딩 기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n그램 모델이 탄생하게 된 백그라운드, 배경은 음성인식 분야였고요. Speech to Text를 STT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음성인식은 사람이 한 문장을 말할 때 시간 순으로 발화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밥을 먹었다. 그러면 시간 순서대로 발화되는 특징이 있고요. 그건 sequence of words가 문장이 되겠죠. 이 시간 순으로 발화되는 특징 때문에 나타난 마르코프 어썸션이 있는데요. 마르코프는 사람 이름이고요. 마르코프 가정은 어떤 단어는 하나의 단어는 affected only by its prior local text. prior local text라는 얘기는 그 단어의 prior니까 전이죠. 후가 아니고요. 그래서 발화된 순서에서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중심으로 본다면 나는 아침에 일찍까지만 prior words죠. prior local text context. 여기서 또 last few words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last few words 또는 prior local context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다라고 가정을 한 거죠. 왜 뒤에 있는 것은 무시를 했나요? 뒤에 있는 것은 아직 발화가 되지 않았어요. 어떤 단어들이 올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뒷부분에 오는 단어들은 고려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무시하자라는 가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건 순전하게 음성인식 분야의 특징에 의해서 마르코프 가정이 있는 거예요. 만약 이미 다 타이핑되어 있는 문장들을 가지고 어떤 한 단어의 특징을 짓는다면 굳이 좌문맥만 볼 필요는 없겠죠. 우문맥도 같이 고려하면 훨씬 더 뭔가 정확한 정보가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어쨌든 여기서는 음성인식 분야라는 특징, 순서대로 발화된다, 시간에 의해서 그런 환경에서는 마르코프 가정에 의해서 언어 모델을 정립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이 언어 모델, 마르코프 가정에 의한 언어 모델은 어디에다 활용할 것인가 라는 문제인데요. 워드 프리딕션 알고리즘에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한 단어 또는 두 단어, 세 단어 또는 네 단어 이렇게 last few words가 주어졌을 때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했네요. 언어 모델을 사용을 음성인식. 음성인식의 예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면 I ate a cherry라고 말했는데 이건 우리 사람이 듣기에는 늘 I ate a cherry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기계적으로 음성 신호를 분석해서 문장들의 후보를 생성을 해보면 정말 많은 매우 다양한 가지수의 문장 후보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예를 들어 본다면 I ate a jelly 라고 생성할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세 개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는 엄청나게 많은, 만약 한 단어마다 10개씩 후보만 생성된다고 해도 한 문장이 보통 평균 우리 문장 길이가 단어 수로 하면 몇 단어쯤 될까요? 지난번에도 한번 질문했었나요? 물론 이제 구어치하고 문어치하고 다르지만 문어체에서 신문 기사를 주로 예로 든다면 한 15단어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15단어 정도를 인식한다고 할 때 그때 이제 한 단어당 인식 후보가 10개라면 10의 15승 가지수가 발생을 하죠. 뭐 계산하기가 좀 너무 복잡한가요? 뭐 10개 정도로 한정한다고 한다면 10의 10승 정도만 해도 가지수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는 그런 정도의 개수가 되는 거죠. 그렇게 많은 후보로부터 옳은 후보 하나, I ate a cherry를 생성을 해줘야 돼요.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결정할 거냐에 대해서 예전 사람들이 많이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Ngram 랭귀지 모델이 출현하게 된 거죠. 음성인식 외에도 문자인식, 필기체 인식이라든지 기계번역, 또 어떤 문장 생성, 요즘 문장 생성 토픽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 있는데요. 문장 생성 분야, 또 스펠링 커렉션 분야라든지 셔넌 게임 등에서 언어 모델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셔넌 게임을 간단히 소개를 하면 셔넌 게임은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영어 시험 보면서 종종 나왔던 문제이기도 하겠네요. 하나의 문장을 주고서 중간에 단어 하나를 비워놓는 거죠. 여기에 가장 적합한 게 뭐냐. 근데 여기서는 이제 중간이 아니라 좌문맥만 있고 마지막 단어로서 어떤 게 가장 적합한가라는 게 셔넌 게임이네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predict the next word. given n-1개의 last few words가 주어져 있죠. 이 예를 본다면 두 개, large green이 주어져 있을 때 그 세 번째 올 단어 중에서 가장 그럴듯한, 가장 확률이 높은, 가장 자연스러운 그런 단어가 무엇일까를 맞추는 게임이죠. 그러면 여기 4개의 후보를 주어봤네요. large green tree, large green mountain, large green frog, large green car. 뭐 어떤 게 가장 자연스러울지는 글쎄요. 뭘 근거로 해야 될까요? 근데 이제 단어를 large green 2개가 아니라 2개를 더 해서 swallowed the large green 이렇게 했을 때는 여기에 5번째 올 단어는 어떤 게 가장 적합할까라는 거죠. swallowed the가 발생했기 때문에 swallowed the large green mountain, large green mountain을 삼킬 수는 없잖아요. large green car를 swallow 할 수도 없을 테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제 후보에서 탈락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large green pill이라든지 약, 정필 또는 브로콜리라든지 이런 게 후보가 될 수 있겠죠. 또 다른 예로는 please turn off your cell까지가 주어져 있고요. 여기에 뭐가 올 가능성이 제일 높을까요? 여러분들 공통적으로 폰이 아닐까요? 폰일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your program does not이 주어져 있다면 여기에 올 수 있는 것은 does not work, 작동하지 않는다가 제일 적합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몇 개의 단어가 주어져 있을 때 마지막 단어를 맞추는 게임을 셔넌 게임이라고 한다네요. 이런 경우에 이제 언어 모델을 이용하면 가장 답을 잘 맞출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셔넌 게임에서 이제
n번째 단어를 예측하려면 그러면 그 전에 트레이닝 데이터가 주어져 있어야 되죠. 트레이닝 데이터로부터 뭔가 모델을 만들고요. 그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예측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예를 그 셔넌 게임에 대해서 단어를 예측하기 위해서 예를 제인 오스틴이라는 사람의 소설 5권을 타이핑된 5권으로부터 그 5권의 소설책에 61만 7,091개의 월드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단어에서 그 소설에서 사용된 vocabulary들은 유니크한 단어들이 14,585개였고요. 비교적 사용된 어휘수가 적네요. 그래서 이렇게 5권의 소설로부터 뭔가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로부터 셔넌 게임에 맞게끔 inferior to를 주어지고 여기에 맞는 세 번째 단어를 예측해보는 그런 숙제를 줬네요. 그래서 inferior to 다음에 the가 가장 많이 나올지 her, cherries, Maria가 가장 많이 나올지 뭐 저건 해봐야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 셔넌 게임을 조금 더 이제 다른 예를 들면 뉴욕 타임즈 신문 기사로부터 만약 첫 번째 단어가 스탁스만 주어졌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올 확률이 가장 높은 단어가 무엇일까를 예측할 수도 있었고요. 스탁스 plunged this 이렇게 세 어들이 주어졌을 때 네 번째 올 수 있는 단어들을 예측할 수도 있을 테고요. 더 많이 주어졌을 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 문장을 생성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단어 하나만 주어지면 주어진 코퍼스로부터 만든 모델로부터 두 번째로 출현할 확률이 가장 높은 단어를 프리딕트 할 수 있겠죠. 그리고 2개가 주어지면 세 번째 걸 프리딕트 할 수 있을 테고요. 세 개가 주어졌으니까 네 번째 거. 순서대로 올 확률이 높은 것을 생성해낼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생성하는데 그러면 문장이 어디서 끝나요?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이 단어 뒤에는 문장 끝일 확률이 가장 높은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셔넌 게임 다음 단어 예측하는 걸 이용해서 가장 그럴듯한, 가장 발생 확률이 높은 그런 문장을 생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대규모 텍스트가 있어야 되고요. 대규모 텍스트는 문장들의 집합인데요. 매우 많은 문장들을 우리는 코퍼스 또는 코퍼라라고 얘기를 해요. 코퍼스는 단수고요. 코퍼스의 복수가 코퍼라예요. 여기선 코퍼스 여러 개여서 코퍼라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코퍼라는 온라인 collections of text 또는 speech 문어체하고 구어체들에 대한 문장들의 집합인데요. 영어에서 보편적으로 연구용으로 누군가가 만들어서 공개 오픈된 것도 있고 무료로 오픈된 것도 있고요. 유료인 경우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주로 이제 무료인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브라운 코퍼스라든지 월 스트리트 저널 이런 이 언론사에서 자기네 뉴스 기사들을 모아서 오픈을 해주고 있어요. AP 연합통신 뉴스라든지 딸 파는 미국 방송에서 코퍼스를 배포를 해주고 있고요. 또 보스턴 라디오 뉴스 코퍼스 등등이 있네요. 그래서 이런 코퍼스를 직접 다운로드 받아서 한글로 치면 음절 빈도 카운트, 어절 빈도 카운트, 바이그램, 트라이그램 빈도 카운트를
해서 n그램 언어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꼭 이런 오픈된 텍스트가 아니라 요즘은 트위터는 여러분들도 쉽게 통째로 받을 수 있죠. 또는 다른 사람이 트위터 뭐 언제까지 지난 2월까지 트위터란다. 방금 트위터라고 했나요? 트위터는 그 트위터 회사에서 일부를 받을 수 있고 API를 통해서 위키피디아라고 얘기하려고 했던 게 발음이 트위터로 나왔네요. 위키피디아는 오픈된 텍스트들이잖아요. 백과사전. 그래서 위키피디아는 여러분들이 쉽게 현재까지 구축되어 있는 위키피디아 텍스트들을 통째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용도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뭐 작년 12월까지 구축되었던 위키피디아를 통째로 파일로 받아서 이렇게 웹에 올려놓기도 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공개된 자료 또는 위키피디아 또는 트위터나 페북이나 뭐 이렇게 오픈된 텍스트들을 긁어올 수 있으면 크롤링해서 사용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대규모 텍스트, 즉 코퍼스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코퍼스로부터 이제 언어 모델을 만든 후에 조금 더 이론적인 설명을 하고 있네요. 폰의 출현 확률을 구해봤어요. 아까 얘가 있었죠? Please turn off your cell. 다음에 뭐가 올 확률이 가장 높으냐?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이 가능할 텐데 그 중에 폰이 출현할 확률을 이렇게 P-phone인데요. vertical bar는 뭐죠? 조건부 확률이죠. P-A 바 B. 그러면 P-A의 확률이죠. A의 확률인데 B라는 조건을 만족할 때 A의 확률이 P-A 바 B죠. 또 여기서는 폰의 확률인데 조건부. 이게 이미 좌문맥으로 주어졌을 때 그 조건 하에서 폰의 확률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확률을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문제예요. 이 폰인데 이게 Please turn off your cell 5개의 단어가 이미 좌측에 주어져 있었네요. 아무튼 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먼저 조금 더 단순화해서 P4는 구할 수 있죠. 단어 빈도, 어절 빈도죠. 바이그램 빈도는 P4의 확률인데 왼쪽 셀 뒤에 폰이 올 확률. 이건 어떻게 구할까요? 셀 뒤에 폰이 올 확률. 유어 셀 뒤에 폰이 올 확률. 이렇게 하나씩 확장해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하나씩 확장해 나가는 확률들을 이 P4를 유니그램 확률이라고 하고요. 셀 조건 하에서 폰의 확률을 바이그램 확률이라고 하고요. 두 개죠. 트라이그램 확률은 유어 셀이 주어지고 폰 셋으로 구성되어 있죠. 여기서 유니그램, 바이그램, 트라이그램은 코퍼스에서 빈도 카운트 할 때 한 개씩 할 거냐, 두 개씩 할 거냐, 세 개씩 할 거냐의 관점에서 바이그램, 트라이그램으로 한 거죠. 어쨌든 확률은 모두 다 폰에 대한 확률인데요. 바로 전 두 단어가 주어졌을 때는 트라이그램, 한 개가 주어졌을 때는 바이그램, 독립사건인 경우에는 유니그램. 이렇게 이걸 이제 n그램 확률이라고 하죠. 그래서 n그램의 정의는 sequence of n words예요. sequence of n words. n이 1이면 uni, n이 2이면 by, n이 3이면 try, n이 4면 for. 뭐 그다음 바이그램, 트라이그램 이름이 1, 2, 3, 4가 아니고 5는 펜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냥 편의상 그냥 4g, 5g, 6g 그래요. 그게 우리는 의사소통을 위해서 쓰는 거지 꼭 5를 펜타라고 해야 되고 뭐 그럴 건 아니죠. 편의상 트라이그램까지만 쓰고 그 다음부터는 4, 5, 6g 이렇게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N그램 언어 모델은 궁극적으로 문장 생성 확률 또는 뭐 문장 출현 확률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문장 발생 확률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이 문장 생성 확률을 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정립된 이론이죠. 그러면 이제 문장의 출현 확률을 계산할 때, 문장 생성 확률을 계산할 때 문장 S의 확률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었는데요. 뭐 실제로 리얼 월드도 계산하려면 문장이 엄청나게 많이 있고 그 개수 분의 이 문장의 출현 빈도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근데 그건 비현실적이라는 거죠. 그 문장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문장이 워낙 다양해서 아무리 많은 문장을 모아도 문장이 발생 확률이 그러니까 빈도가 우리가 모은 코퍼스의 빈도가 0인 것이 너무 많다는 거죠. 또 0이 아니더라도 빈도가 너무 낮아요. 1, 2, 3, 4 이런 정도 가지고는 신뢰성이 없어요. 음절이나 단어는 출현 빈도, 코퍼스에서 출현 빈도가 꽤 많기 때문에 어떤 빈도가 1000인 놈, 100인 놈, 10인 놈, 3인 놈이 의미가 있는데 그 확률의 가치가 있는데 문장은 출현 빈도가 잘해야 뭐 1, 2, 3, 4,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또는 0인 것도 너무 많고 그래서 직접 문장 출현 확률을 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근사치로 모든 문장에 대한 어떤 문장이 들어오더라도 근사치로 문장 출현 확률을 구하려는 목적으로 언어 모델을 사용하는 거고요. 그러려면 이제 문장을 sequence of words로 가정이 아니라 쪼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sequence of words 선후관계를 고려해서 했더니 처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set of words로 바꿔요. 선후관계 없애버리는 그 set of words를 통상적으로는 back of words라고 해요. 제가 여기서 set of words라고 한 것은 set하고 sequence 여러분들이 back of words에 대한 개념 용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해서 집합이라는 말을 썼는데 실제 이제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하다 보면 정보 검색에서는 back of words라는 말을 쓰는데 back은 가방이죠. 단어들을 가방에다 넣어버렸어요. 그러면 흐트러지는 거죠. 문장에 선후관계가 없이 낱말 카드를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back of words 또는 BOW라고도 많이 사용을 하죠. B. 그래서 앞으로는 일반적으로는 그 back of words라는 말을 사용할 텐데 우리는 여기서는 back of words가 아니고 선후관계를 고려한 sequence of words를 다룰 거예요. 그래서 W1 뒤에 W2가 나오고 W2 뒤에 W3가 있어야 되고 WN-1 뒤에 WN이 이렇게 문장 S가 구성되어 있죠. 실제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을 때 그러면 이제 PS를 P, W1, W2, WN으로 이렇게 이제 한 거죠. 이렇게. 문장 생성 확률이죠. 이 문장 생성 확률을 어떻게 구할 거냐? 직접 이것의 출현 빈도를 카운트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거죠. 마르코프 가정에 의해서 마르코프 가정은 첫 단어 먼저 두 번째 순서대로 발화된다라는 가정이 있었죠. 그런 가정에서 이 언어 모델이 정립된 거죠. 그래서 이제 맨 첫 번째 단어가 주어지면 나는 이 첫 번째 단어가 하죠.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떻게 이렇게 된다면 나는 내 출현 확률. 그럼 나는 출현 확률이 정해졌어. 그러면 나는 뒤에 아침에가 두 번째 단어라고 하자. 나는 내 조건부 확률로 아침에의 출현 확률 바이그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W1, W2가 출현했어. 그러면 트라이그램이 되는 거죠. W1, W2가 좋은 상태에서 W3가 출현할 확률.
그 다음에 4g, 그 다음에 5g, 마지막 ng이 돼요. 최종적으로 n-1개가 발생한 출현한 상황에서 마지막 단어, n번째 단어가 출현할 확률, 이렇게 확률을 구한 것을 ng 언어 모델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ng 언어 모델 다시 첫 번째 것은 유니그램, 두 번째 워드는 바이그램, 세 번째 워드는 트라이그램, 마지막 워드는 ngram. probability들의 곱으로 문장 생성 확률을 구한 거죠. 그래서 이제 ngram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좌에 어떤 단어, n번째 단어의 왼쪽에 n-1개가 발화됐고, 그리고 n번째 워드에 대한 확률, 출현 확률이 ngram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확률들의 체인 룰이라고도 하는데요. 체인 룰이라고 하는 것은 자전거 바퀴에 체인이 있죠. 체인이 계속 하나씩 이렇게 엮여 있잖아요. 그 전 거하고 그 다음 거, 또 그 다음 거 순서대로 엮여 있는 이런 형태로 확률들을 곱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체인 룰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your cell phone is good이라는 이 문장의 출현 확률을 계산한다면 your의 출현 확률, 유니그램 확률, your cell에 대한 출현 확률, 이제 your cell이 발화됐으니까 your cell phone에 대한 트라이그램 확률, your cell phone is에 대한 확률, your cell phone is good에 대한 확률, 이렇게 곱해서 이 문장의 출현 확률을 계산하죠. 그러면 이 각각의 확률들은 어떻게 구하면 되나요? ngram 확률. 우선 유니그램 확률은 이미 얘기했으니까 더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셀의 출현 확률은 your cell이죠. your cell phone is good의 출현 확률은 이렇게 구하면 되죠. 즉 이게 지금 n-1개가 좌측에 이미 있고요. n번째, 그래서 이제 ngram 확률이죠. 그러면 이 n-1개의 코펄스에서 발생한 개수, 출현 빈도 n-1개가, 그 다음에 n번째 거 포함해서 n개의 출현 빈도로 n-1개의 출현 빈도 분의 n번째 포함해서 n개의 출현 빈도를 하면, 그러면 이 조건부 확률을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만약 이 트라이그램의 예를 든다면 your cell 무엇, your cell 무엇의 개수 카운트 할 수 있겠죠. 전체 개수가 10,000개라고 하자. 그 다음에 그 중에서 your cell 무엇 중에서 your cell phone의 빈도 계산할 수 있겠죠. 그게 100개라고 하자. 그럼 10,000분의 100이 요 트라이그램 확률 0.01이 되겠죠. 그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각 유니그램, 바이그램, 트라이그램, n그램까지의 확률들을 계산을 해 놔야 돼요. 결국 여기서 이제 유어의 유니그램 확률만 얘기했지만 유어뿐만 아니라 모든 단어들에 대한 유니그램 확률 계산해 놔야겠죠. 일단 여기서는 셀에 대한 바이그램 확률을 예로 들었지만 모든 단어들에 대한 바이그램 확률을 계산을 해 놔야 되고요. 또 여기서는 폰에 대한 예를 들었지만 모든 단어들에 대한 트라이그램 확률, 모든 단어들은 4g, 모든 단어들은 5g, 모든 단어들은 대한 ngram. 그러면 거기서 ngram 중에서 가장 큰 n이 뭐겠어요?
코퍼스에서 출현한 가장 긴 문장이 100단어짜리였다 그러면 100g이 되겠죠. 근데 그게 뭐 글쎄 n이 100인 그런 100g이 의미가 있을지는 그건 이제 그 다음 문제고 우리 여기서 이제 이론을 논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유니그램, 바이그램, 트라이그램, n-1g, ng 확률을 이미 계산을 다 해 놓았다면 그러면 이제 이 문장에 대한 출현 확률, 생성 확률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ng의 n이 유니그램 확률, 바이그램 확률, 트라이그램 확률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 신뢰도가 있어요. 써먹을 만한 가치가 있는데 4g, 5g, 6g 넘어가면 출현 빈도가 너무 낮아서 그래서 별로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출현 빈도가 최소한 수십인 것, 100인 거, 10인 거, 뭐 5인 거 이렇게 차별화가 돼야지 확률로서 의미가 있지. 대부분이 다 1, 2, 3이면 별 의미가 없잖아요. 또는 0이면 0인 게 너무 많으면. 그래서 이제 결국 대부분 우리는 트라이그램까지를 많이 써요. 현재로서는. 앞으로 데이터가 더 많아지면 빅데이터가 되면 4g, 5g도 사용하면 훨씬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바이그램, 트라이그램까지를 많이 쓰는데 만약 여러분들한테 지난 시간에 숙제로 주었던 음절 확률, 어절 유니그램 확률로 문장 생성 확률을 구한다면 이거죠. 그러니까 문장이 W1, W2, WN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거 이제 어절 확률들을 계산했다면 독립사건으로 간주해서 각 확률들의 곱으로 이렇게 구하는 가장 심플한 것을 숙제로 내준 거고요. 이제 바이그램 출현 확률을 계산을 하면 이 문장에 대한 바이그램 출현 확률은 또 바이그램 확률들의 곱으로 계산할 수 있겠죠. 트라이그램 확률들이 쓸만하다면 가치가 있다면 트라이그램을 확장해서 문장 생성 확률을 구한다면 이게 훨씬 더 정확한 계산일 수 있겠죠. 이게 아까 셔넌 게임에서 라지 그린만 주어졌을 때 올 수 있는 마운틴 카 근데 swallow the를 앞에 붙였을 때 swallow the large green 뒤에 올 수 있는 것은 마운틴이나 카는 안 되잖아요. 이렇게 정확도가 정교함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바이그램, 트라이그램 데이터가 충분히 가치 있는 확률로 쓸만하게 계산이 되어 있다면 트라이그램이 더 정확할 테고요. 4g이 쓸만하다면 4g이 더 정확하겠죠. 근데 그게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이 바이그램, 만약 바이그램 데이터도 구하기가 힘들다 그렇다면 유니그램을 할 수밖에 없을 테고요. 그래서 이제 이 언어 모델에 의해서 문장 생성 확률을 근사치로 구하는 방법을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구했어야 되죠. W1 유니그램 출현 확률, 바이그램, 트라이그램, n그램들의 곱으로 했어야 되는데 이건 이제 이론적인 거고 현실적으로 유니그램 확률만 사용한 경우, 바이그램만 사용한 경우, 트라이그램만 사용한 경우로 근사치로 구할 수가 있다. 그러면 꼭 유니그램만 또는 트라이그램만 사용해야 될까요? 그렇진 않아요. 유니그램, 바이그램을 섞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트라이그램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바이그램 데이터를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n그램